상주 문경 지역구를 둔 이미자 의원이 이런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지역구 내의 갈등에 대해서 임 의원은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할까요? 네, 벌써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앞서 유순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에서 이 용역비 예산을 삭감했다. 그 전날까지는 괜찮았다가 그 다음날 삭감했다. 이 이미자 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 문경 시민들과 이야기를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더 거쳐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겠다. 상주시의회에서 이런 입장을 낸 거는 이미자 의원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어쨌든 문경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해야 된다. 이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또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 시민과의 만남이나 이런 자리들을 좀 만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렇죠. 이제 앞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이제 격한 단어들이 실제는 사용이 됐거든요. 정치인은 이제 갈등을 갖다 조정하는 게 정치인들 역할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상주시 의원들이 이미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죠. 정치적으로 해결이 시작이 됐으니까 대화도 시작이 됐다.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. 예. 이게 시간이 길게 뭐 꺼려질 사안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2023년에는 양당 간에 어떻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는 것도 간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양측이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, 일단 원칙은 상주도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열어놔야 되고 문경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. 이 자세가 양측이 갖춰진다면 그 다음은 이 분쟁조정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요 두 가지를 양쪽에서 확인해야지만 이 분쟁 조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첫 단추는 우리 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주시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에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상주시의 입장은 그러니까 한결 같습니다.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녹화를 했으니까 모든 걸 갖다 원점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? 대화를 갖다가 행정부시사 차원의 어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대로 따로 열리더라도 예. 상주시와 문경시가 직접적으로 채널을 가동하고 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상주시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최근 어제 제가 녹화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걸 뭐 번복하고 그러기 하겠습니까? 상주시는 후에도 뭐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. 추모공원 문제를 놓고. 예. 오늘 처음으로 이 사생결담에서 유승 의원님이 상주시청 공무원이 된 것 같은. 상주시를 대표해서 나오신 네. 것 같네요. 예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 정책이 진행되면은 기존까지 투입한 비용도 있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 많습니다. 설사 잘못됐더라도요. 뭐 경로 의존성이라 하기도 하고 매몰 비용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명박 시절에 4대강 쫙 해놨다가 지금 다 엎어고 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일찍 안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논리로 가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. 자, 이 사안을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되었냐 이러는데 뭐 저는 그런 관점 좀 보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. 분명한 건 기피시설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기피시설을 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. 그 주변 주민에게 보상을 해줘야죠. 이 점이 지금 중요하다 봅니다. 여기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딴 데 가는 게 낫다 이 논리인데요. 예. 또 하나는 그겁니다. 지금 원전이나 관련 시설이 이제 기피를 넘어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데 또는 교도소 있죠. 어떤 데서는 서로 오라 그럽니다. 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바뀐 거죠, 입장이. 청송 같으면은 교도소를 더 오라고 지금 난리고 또 군의의성 같아도 솔직히 군공항이나 비행시설이 혐오시설입니다. 그런데 오라고 난리였습니다. 왜? 그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. 인센티브가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줄 때 확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맨입으로 됩니까?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혜택을 줘라. 네. 예. 혜택이 필요하다. 아니 이게 상주와 문경을 이렇게 같은 테두리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한 문화권이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. 그리고
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한 선거구로 묶였고요.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주와 문경이 윈윈하면 윈윈할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내게끔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경북에서도 제대로 가동해 보는 게 처음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아마 이 갈등이란 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좋은 선례를 만드냐가 향후에도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문제 앞에 상주와 문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토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원칙들을 좀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, 토론은. 네.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전히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간의 입장들을 좀 정확하게 열고 시작하는 자세가 아마 가장 중요한 모양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 참고로 이상호 위원님은 안동에 상주하고 계시지만 이 고향이 상주이십니다. 아, 상주시군요. 아,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뭐 편집하는 걸로. 네, 상주 추모공원 갈등과 한국의 장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네 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.